자, 김건희법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얼마 전에 이제 불법 개식용 절대 없어져야 되고 끝까지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타투 같은 거 해가지고 또 요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 정확히 맞죠? 나 그 사진 못 봤는데. 이렇게 찍었어. 이거 약간 여기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개식용 종식 발언 후에 똘똘 뭉친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야. 여야. 죄송합니다. 여야. 한문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피디님. 피디님, 개식용 종식, 초당적 의원 모임 발족. 아니, 여사가 한번 나섰다고 여야 개식용 종식을 위해 초당적 의원의 모임 발족. 이거 어떻게? 근데 지금 그 개식용은 이제 거의 사라지는 추세죠. 그죠? 아니 안 먹지. 네, 이제 한 60대, 70대 정도 빼고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강화도에 이제 연구가 있다 보니까 강화도 아주 왔다 갔다 하는데 강화도의 이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어요. 그래서 강화도는 보신탕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정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먹기 때문에 네. 그걸 그냥 대충 인정하는 거야. 왜? 이분들은 이 정도로 먹다가 한 10년, 20년 뒤에 돌아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고. 40대 이하들이 먹느냐. 네. 아마 40대 사람들 중에서 고신탕 먹던 사람 다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주변에 안 먹다 보니까 없어 먹으러. 없고 식당도 서울 수도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미 그냥 놔두면 네. 노인들 저거 먹다가 돌아가시면서 끝나는 문제를 이걸 무리하게 나서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그러면 그 강화도에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먹고 있는 거를 그걸 꼭 뺏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사라지는 추세인데 못 먹게. 아니 그리고 이게 여야가 초당적 의원들의 모임이 발족이 될 만큼 지금 중요한 현안인가. 사람이 먹고 살아야 걔들도 보살핌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생활고가 엄청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지금 그러면 이 개 문제. 이 강아지 문제, 이 개 식용 종식 이 문제는 네. 거꾸로 이재명 대표한테 박수를 보내야 되는 그랬네. 거예요. 성남. 왜냐면 성남 모란시장에 막 가면은 있잖아요. 개들 막 잔뜩 생으로다가 그 다 죽여놓고 막 피 뚝뚝 흘리는 거 이거 팔던데 싹 정리했잖아. 그러니까요. 싹. 거꾸로 지금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가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미 저 개고기 안 먹은 지 10년 넘었어요. 네. 10년 전에 드셨다는 거 이제 커밍아웃 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예, 우리 동네가 제가 지금도 살고 있는 동네가 수원서 제일 외진 동네예요. 네. 가장 북쪽에 있는 동네고 이렇게 경제적 소득이 좀 낮은 동네인데 네. 우리 동네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중에 대학 졸업한 애가 둘인가 셋인가 밖에 없어. 아, 네. 다 이제 뭐 다 고등학교만 나온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이 친구들하고 저하고 평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 모임 때마다 맨날 개고기 먹으러 가고 그랬거든. 아유, 네. 아니 또 맛이 있는 게 네, 있어요. TMI입니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한 명도 안 먹어. 이제는 예, 한 명도. 아니 잘 먹지. 그러니까 그 아니, 김건희 여사가 식당이 없어 식당이. 식당. 식당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자꾸 나서는 유통이 안 돼. 것은 약간 애견인들을 위해서 표를 달라는 뭐 요청입니까? 당연하지. 그런 시그니처? 표인지 모르겠는데 뭐 애견인들은 저걸 없애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미 완전히 사라지는 추세여서요. 그냥 적당히 놔두면 사라지지 이렇게 막 초당적으로 빨리 없애야겠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먹는 게 키우는 게 따로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지. 그러니까 남편이나 좀 어떻게 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먹는 게 어머니가 이리하고 이리하고. 정대택 씨는 어머니가 그냥 게 삶아서 많이 먹고 다녔다고 해서 예. 아, 직접 해 먹었다고. 예. 최은순 씨가요? 예, 예. 아, 그러니까 그 노인들 어른들은 아직도 먹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아니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 아닙니까 사실? 네. 대통령 부인이면 그냥 민간인이에요. 본인이 뭐 이런 입법을 제안하고 위헌 청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 부인이 무슨 권력인 줄 아는데 그냥 가족관계의 일환이고 경호법상 그냥 가족 경호해주는 거 정도이고 외교 때 좀 활동하는 거지. 아니 본인이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왜 권력을 저렇게 휘두르고 다니고 공무원한테 보고를 받아요. 근데 여기 그 찬성한 야당 의원들은 누구예요? 야당 의원들이 찬성했습니까? 초당? 초당적. 그러게. 한번 확인 좀 해봐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이쪽에서 하면. 자, 한동훈, 또 우리 변 대표님이 좋아하는 한동훈 장관이 사형제 부활, 이거 해야 된다. 사형 집행 안 할 뿐 형벌로 유지하는 거, 이거 시설 뭐 관리해야 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실상 반대. 뭔가 사형을 다시 부활하자라는 아니 메시지입니까? 이것도 윤석열하고 똑같은 건데 네.
한 달 전에 한동훈 장관이 사형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먼저 종신형제를 제안을 했어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1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근데 한 달 뒤 지나서 사형장을 다시 관리하겠다. 왜 그러는 한번 거지? 사형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 이념대결로 가니까 자기도 이제 가는 거지. 보수 쪽에서는 원래 사형제를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를 반대했단 말이야, 한동훈이. 그게 당연히 이제 이 지지층이 쟤 봐라 뭐야 이러니까 다시 돌아서 가지고 네. 사형 이제 그 장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사형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라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 방송이 이제 뭐 내일 모레 나갈 건데 네. 우리 지금 녹화하는 걸로 어제 어제 이제 8월 한동훈 30일. 법무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 여기서 말하는 교정시설은 다 교도소를 말하는 거죠. 네. 예. 구치소에는 사형시설이 없어요. 예. 교도소에만 있지. 네, 그 교도소. 거기는 교정시설에 사형장 실태를 갖다가 확인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관리를 좀 잘 해라 직접 지시를 했어요. 네. 이건 난 이거 듣고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 가령 이제 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산 전체주의 국가하면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일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은 사형시켜. 사형시킨다고. 네. 베트남 사형시켜. 그러니까 이 공산 전체주의 국가라고 막 이야기되는 이런 나라는 사형시키는데 최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들 표현대로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네. 사형 제도 자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형을 시키지는 않거든. 아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막 100년 때려버리면은 그냥 주로 미국이 이제 뭐 1000년도 때리고 예. 뭐 그냥 종신형인 아, 거예요. 근데 주마다 달라요, 미국 같은 거. 아니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그 범죄자들에게 필요하면 이 사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을 사용시켜요. 근데 이 말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저거는 저 BC 정부 프랑스 특별법에서 BC 프랑스에서 나치 정부에 부역했던 자들을 싹 1000명을 사용시키는데 네. 다 지식인들. 그러니까 나치의 범죄 행각을 뻔히 알면서 이거를 은폐했던 교수, 기자, 교사들을 사용시켰거든요. 네.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지금 판검사하고 저 보수 변절자 이거 다 사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법에 해가지고. 네. 이게 약간 민방위가 부활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이거는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하는 걸까요?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지. 그런데 민방위를 부활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일본처럼 가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뭐 민방위 사실 다 철진한 건데 우리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와서 네.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잖아요.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제대로 예비군 훈련 안 받고 진짜 맞아요. 옛날에 총 질질 끌고 간다고 뭐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제 복학하고 나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우리 예비군 훈련을 그냥 족구대회로 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저 동원훈련 들어갔는데 맨날 술판이야. 근데 그래서 예비군제도 무용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네. 난 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이 민방위 제도 자체도 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방위를 좀 장난스럽게 할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난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민방위 제도를 계속해서 좀 안 하다 갑자기 지난 23일 날이었나? 갑자기 그랬지.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사이렌 울리구나. 어디 가다가 차 세웠다니까. 네네. 친구랑 같이 가다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거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혼란만 줘. 후쿠시마 핵 오염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생각을 좀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내게 하고 네. 이야말로 전체주의적 성향을 갖다 드러내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기 정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특히 최근에 무차별 살인과 무차별 범죄가 막 있었잖아요. 뭐 신림동 네. 사건이나 등등 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뭐 유영철 뭐 등등에 대해서도 아직 저 사람 사형 안 시키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럼 네. 보통 그럴 때는 이런 나쁜 사람들 되게 자극시키면 여론조사가 사형 필요하다는 게 막 되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한동훈이 어쨌든 이걸 딱 꺼내면서 이제 약간 본인 인기몰이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석도 해결해야죠. 들어요. 근본적인 문제. 청년들이 외롭고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들이 왜 운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 때려잡기 약간 공포식으로 가면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되죠. 한동훈은
그 태블릿 조작의 공범인 장시호가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에게 다 털어놔버렸기 때문에 아 진짜요? 한동훈은 아마 점점 더 이상한 짓을 많이 할 겁니다. 이 불안해가지고 지금 녹취를 다 확보했어요. 나 그 봉지욱 기자가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고 또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네. 장시호 건을 9월 달에 터뜨리겠다 뭐 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장시호의 그 발언을 다 들었고 녹취까지 해서 네. 상황에 봐서 터뜨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은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짓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된다. 봉지욱 기자의 그 상황, 태블릿 관련해서 장시호한테 다 얘기 들었다. 이 페이스북 글이 이틀간 사라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네. 장시호와 한동훈 간에 또 엄청난 문제가 있었겠지. 한동훈이 그냥 뭐 너 내려 그랬을 수 있을 거고, 근데 그 글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틀 뒤에. 뉴스타파가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도 엄청 촘촘하게 이제 언론 보도를 하면서 많은 한동훈이 분들에게 장시호한테 아이스크림을 다시 사줘야 되겠네. 아, 그러니까. 안 신뢰를 얻어먹을 것 받고 같은데 있는데 이제는 안 네. 얻어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도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녹취를 다 확보했으니까 아니, 아마 나는 녹취 다 틀어버릴 겁니다. 지금 그 봉지욱 기자가 올린 페이스북을 보면서 아 이제 거의 왔구나. 왔어요? 예. 거의 뭐라고 왔구나. 올라왔는데요? 그거 이게 장시호를 만났다. 장시호를 만났다. 태블릿에서 얘기 다 들었다. 기존 내용하고 다르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그 태블릿 PC 관련해서 이제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쵸. 우리 임세훈 소장님이 또 버금가게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뒤에서 이제 가서 뭐 집회 때 뭐 사회 보는 정도 수준인데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셋이 그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기자들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민 여론들 여기에 네. 더해서 이제 장시호까지 나오면서 네. 거의 때가 왔구나. 이재명 대표님 두 달 안에 뭔가 이게 네. 정리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한 번 되게 딱 답답했던 지점이 있었거든요. 뭐가 안 뚫리고 계속 우리는 계속 뭔가를 열심히 물밑에서 하는데 진행이 안 돼서 막히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뭔가 물꼬가 네, 트인 뜨인 느낌. 기분이 딱 제가 들어요. 원래 이 8월 말까지 태블릿 PC가 이 제대로 안 풀리면 제가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다 풀려 나가고 있어 단식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님께서 무기한 단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결집해서 이 물꼬가 트여가지고 반드시 조금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주제들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임세은님께서도 네. 양평에서 너무 열심히 와주시느라 아유, 예. 아, 우리 벌써 1시간 지난 거야? 지금 예, 1시간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오늘 거의 김준혁의 역사교실이었거든요. 아, 뭐 많이 푸셨나 보네요, 역사 이야기 앞단에서? 많이 했는데. 아니야. 네, 피디님 홍범도 더 장군이 해도 뭐 아.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는 게 좋죠? 아, 더 해도 돼요? 아, 그래요? 3시에 나가셔야 된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3시 20분인데 아, 3시 20분에. 더 그러면 하시고 싶은 현안 있으시면 아니, 양평 이야기 조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분위기 어땠는지? 오늘 기자들도 좀 왔고요. 저희가 이제 미리 사전에 그전에는 저희가 그냥 라이브로만 송출을 했었어요. 유튜브 라이브로만. 근데 오늘은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기자분들도 좀 오셨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하고 거기 땅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뭐 계획서 토지 변경 계획서라던가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사진 이런 것도 다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과 그 실제로 거기 있는 땅을 이렇게 저희가 하나씩 다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이 전봇대가 어디 있고 이런 걸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봇대도 이게 만약에 옮겼다면 이게 한국전력에 문의를 하면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딱 그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전봇대는 옮긴 전봇대가 아닙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최은순 씨가 은행 잔고 위조해서 은행 대출 받고 법원에 대출한 것처럼 이번에도 사진이 뭔가 위조돼서 아니면 다른 데를 가서 찍어서 이거 형질 변경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했을 때 언제 단식이 끝나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다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면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이 과정이 되게 험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아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역으로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무의미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쟤들은. 댓글을 안 해버린다. 댓글을 안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종교인들 또 많은 시민사회 분들 또 진짜 시민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현장에 좀 찾아가서 잠깐이라도 네. 격려하고 응원을 할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언론에서도 실어줘야지. 조명을 이제 하게 될 네. 거고 그러면은 언론에서 조명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정부가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 그 이재명을 지키는 게 한 개인 야당 대표 이재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사람을 지키는 것들 저는 좀 야사당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혹은 뭐 관련된 분들이 함께 단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 생각하시겠지만 릴레이 동조 단식 저도 이제 좀 다음 주에 개강하지만은 네. 바로 이번 주라도 찾아가서 동조 단식을 하거나 네. 다음 주에 하루 시간 내서 동조 단식하거나 며칠 단식하거나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저도 할 거고 또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하길 권유를 할 겁니다. 이게. 네. 어떻게-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 과정은?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첫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 요구사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져야 돼요. 왜냐면은 추상적인 사과 의미 없어요. 그냥 윤석열 같은 사람은 얘기하다가 그냥 아, 뭐 미안합니다. 툭 하고 끝나면 되기 때문에 원래 그 1특검 4국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다시 그러니까 요구 자체를 양평은 양평, 이건 특검, 이건 국조 몇 개 얘기하면은 협의가 갈 수가 있거든. 그러면 2개 포기하더라도 2개 간절시키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박정원 대령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박정원 석방을 요구해도 되고 지금 이 협의 내용을 최소한 주말 안에 좀 구체화시켜서 네. 구체화돼야지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구체화된 협상이 틀어지면 또 다음 과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그 김성태 원내대표도 단식할 때 딱 드루킹 특검 그렇게 딱 하나 하나 얘기했잖아.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그럼 그런 이거 식으로 들을래 좀- 말래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좀 약간 추상적이에요, 요구 자체가. 그 단식 투쟁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력에 양평 이거 종전도 네, 네, 얘기했고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도 얘기했고 기타 등등의 민생 현안의 큰 4-5가지의 이유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들로 인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지만은 결국 정말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이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하기 위해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셨던 기자회견이 기억에 남거든요. 뭔가 타이밍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저는 대표의 양평 정도 특검 하나만 받아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박정훈 대령 그건 뭐 네. 그건 특검해야지 그건. 그것도 나중에 난 거고 네. 1특검 그 사국조 나중에 나오니까 네. 만약에 특검 2개 정도 받아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네. 두 개로도 충분할 거. 아니 그런데 같고요.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특검 얘기는 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이 나오는데 하나라도 발의된 아니, 거 이제 있습니까? 이거는 특검할 수 있어요. 김건희 특검이 이미 그거 지금 올라가 올라가 있잖아요. 있죠, 페이스북에. 거기에 네. 이제 좀 추가해서 이 양평권을 이렇게 넣을 수는 있겠죠. 수정해가지고. 아니 그 여야가 합의하면은 양평권하고 박정원 되는 거는 특검 바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단식을 들어갔잖아요, 양당 대표가.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제 단식을 풀려 그러면 특검 한 2개 정도는 양보해 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아 근데 저는 불안한 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네. 네가 죽든가 말든가 내가 뭔 아니 상관이야?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안 이제 하는 거 아닐까 초반에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그치. 실제 심각한 위기가 되면 이 정권이 붕괴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열흘쯤 지나고 나서는 열흘이나요? 열흘쯤 지나고 나서는 뭔가 이제 그 대시가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정부가 윤석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고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이 특검이에요. 아 그래요? 난 이렇게 봐요. 그런 지금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 도망가 버렸잖아. 아 진짜요? 네. 도망갔다고요? 지금 폴란드 도망가 버렸지. 아 여가부 장관도 도망 다니더니 어. 이 사람들은 뭐 런닝맨 찍어? 장관들끼리? 그래서 이거는 특검을 하게 되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이게 VIP에서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녹취가 아마 녹취가. 지금 있고 그 국무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누구라도 국무회의는 또 기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네. 그 녹취는 지금 이제 김정민 변호사하고 저 박대령하고의 대화 내용의 녹취거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저쪽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네. 아 이건 뭐 맞아, 무슨 맞아. 소리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치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자기가 대북 송금과 관련된 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다. 근데 지금 검찰은 이 진술만 갖고 이 진술이
맞는 거다. 이 진술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지. 자기네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진술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이쪽 진술은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그러니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또 상세하게 알아야 되고 실제로 민주당이 내가 봐서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리는 능력이 좀 부족해. 예. 정확하게 진실이 뭔지를 알리는 부분. 국민들 바쁩니다. 사안이 하나도 아니고 한 몇십 개에 대해서 따라가기가 우리가 힘들어. 따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뭔가 힘이 모여지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 지금 뭔가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많은 분들이 결집해서 같이 응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